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온열 질환 주의도 필요하지만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수칙 가운데 바로 금연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금연 운동의 대가인 서홍관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국립암센터 8대 원장님 역임하시고 또 서울대 의대에서 가정의학 전공하셨는데 수구 초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향인 전주로 다시 6월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제가 그 전북 완주군 그러니까 그 만경강 가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1958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전주에서 학교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전주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사실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의대를 졸업하면은 고향에서 의사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의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레지던트도 다 마치고 나니까 전주에는 또 올 만한 적당한 곳이 없고 서울에는 또 자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향에 못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 말까지 제가 이제 그 정년도 하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원장도 마치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고향에서 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정말 그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못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은 좀 자유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와달라는 곳이 있어서 오게 돼서 저로서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전주고등학교 이제 졸업하시고 서울대 의대로 이제 가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출향민이 됐는데 그렇죠. 세월 지나서 와 보시니까 고향 많이 발전한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전주에 대한 느낌. 이제 그 고향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제 고향이라는 게 어머니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점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고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많이 소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그런 약간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게 언제나 겹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또 마음이 편안하다 이 그 두 가지 감정이 언제나 겹치죠. 네. 어쨌든 고향에 돌아오셔서 또 건강 우리 도민들의 건강 위해서 또 건강검진센터장님까지 맡으셨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 8대 원장 역임하셨다고 제가 이제 양력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암치료 의학 발달하고 있고 또 예방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인지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치료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가를 알려면은 사망 원인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등이 암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2등, 3등, 4등의 사망 원인을 다 합해야 1등이 될 정도로 사망 원인 1등이 압도적인 사망 원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건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고령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니 암이 왜 늘어나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 혹시 공해가 문제가 아니냐 스트레스가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암이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명들이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평균 수명이 30세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암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말해서 무슨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린다 그러는데요. 담배를 피워도 그 암에 걸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병으로 먼저 죽으면은 암에 걸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건강 관리가 잘 돼가지고 지금 평균 수명이 막 거의 80세 육박하잖아요. 80세가 됐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80세가 되다 보니까 다른 병에 안 죽고 남은 병이 암과 그다음에 혈관 질환 뭐 이런 병들이 이제 중요한 병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 얘기할 때 가족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가족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무슨 위암에 걸리셨다, 뭐 무슨 암에 걸리셨다 그러면 야,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내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뭐 이런 음식을 어떻게 잘못 먹는지가 훨씬 중요하지. 그 부모님이 무슨 암에 걸렸다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 가족력이 가장 중요한 암은 이제 유방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후천적으로 내 생활 습관. 나머지는 도리어 자기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음식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탄 음식도 안 좋다, 뭐 이렇게 짜고 맵고 뭐 자극적인 거 안 좋다는데 음식은 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암 안 걸리려면 음식은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탄 음식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태울 때, 그러니까 누룽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태우면은 그 고기 탄 부분에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먹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육, 그러니까 소세지, 햄, 베이컨 네, 이런 네. 가공육이 그 발암물질이에요. 그게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도 이것도 2군 A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게 먹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육류 섭취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술도 발암물질이라고 하던데. 예. 술이 발암물질이라는 걸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1군 발암물질이거든요. 1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서 그 암에 걸린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걸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2군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걸 2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은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주 명백히 암을 일으키는 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은 구강암, 뭐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술이 발암물질이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1군 발암물질이 바로 술입니다. 약 2,500만이 섭취를 하거든요. 담배는 900만 정도가 섭취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또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 마시는 게 안 좋습니까? 많이 마시는 게 안 좋습니까? 한꺼번에 폭음이 안 좋습니까? 이제 폭음은 폭음대로 위험한 거고요. 네. 폭음하면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음주운전하거나 무슨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위험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전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는 이미 술은 안 마시는 게 좋다고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 적정 음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잔까지 괜찮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술은 안 마시는 게 좋다. 소량의 음주도 안 하는 게 좋다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 네. 캐나다 음주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엄밀한 그 논문을 검색을 했더니 일주일에 2잔까지는 하나도 안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안 마시는 게 좋은데 마신다면 일주일에 2잔까지 그러니까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으로 2잔까지 괜찮다 이렇게 된 거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하루에 1잔 정도까지는 괜찮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잔을 넘게 되면은 많이 할수록 계속 위험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해롭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식전 반주는 아주 조금은 소화해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거는 뭐 과학적인 증명 방법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잔 정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하루에 1잔 정도는 그냥 괜찮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일주일에 2잔인데 네. 그냥 하루에 1잔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이상이면은 많이 마실수록 그대로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술을 주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뭐 산삼주다, 무슨 막걸리다, 포도주다 이게 덜 해롭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코올량에 비례해서 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서홍관 박사님을 금연운동의 대가라는 예. 수식어가 있어서 예. 초대를 했는데요. 담배는 안 태우시죠?
당연히 안 피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담배를 그냥 다 피울 때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들도 피웠고 아버지도 피우셨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면 당연히 다 뭐라고 했지만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선배들도 그렇고 다 담배를 권할 때예요. 그래서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네. 그때 77년도부터요. 그래서 네. 11년을 피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담배에 관해서 발표를 할 길이 있게 됐어요. 기회가 네. 있어가지고 담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논문을 뒤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해로운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담배를 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담배 피면서 논문 뒤적거리다가 야 이거 안 되겠어 비벼 끄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나만 끊으면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걸 공부해서 드디어 알게 됐는데 이걸 나만 담배 끊고 그냥 끝내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알까 생각하니까 대부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큼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이걸 정말 널리 알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금연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담배가 해롭다는 진실을 알리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을 11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들이 알면서도 그런 운동을 왜 안 하냐면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담배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 치료하면 돈을 받게 되는데 담배를 못 끊게 열심히 노력하면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금연운동협회 회장도 하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금연운동의 대가라는 또 수식어가 그렇죠. 붙어 그러니까 있는데 아마 막 경쟁이 치열하게 막 서로 금연운동 하려고 난리쳤으면 네. 제가 아마 다 순위에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소신껏 계속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가 해롭다. 그러니 끊으시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쉽게 못 끊어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못 끊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끊을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것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값을 올려야 되고 충분히 그다음에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붙여야 되고 네, 좀 끔찍한 그다음에, 그림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제가 처음에 담배의 해로움을 알 때만 하더라도 그 금연구역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담배를 피워도 됐어요.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무슨 뭐 어디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네. 병원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사람들이. 의대 교수가 회진할 때 회진 그 병동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네. 레지던트한테 담배 하나 줘. 그래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옛날 얘기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죠. 네. 그래서 이 금연구역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담배 해로움을 알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복지부를 찾아가게 되고 국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그 금연 정책을 펴라고 했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할 일들이 다 다른 일이 바빠요. 그래서 그걸 촉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저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지부를 찾아다니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금연운동의 무슨 대가가 저절로 된 거예요. 뭐 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또 이제 어쨌든 박사님께서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안 좋구나 몸에. 그렇죠. 우리 고 이주일 선생님이 남긴 또 교훈도 있고 그렇죠. 흡연하면 폐에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전적인 지식을 찾아보니까 모든 세포 장기에 안 좋다. 심지어 당연하죠. 혈관에도 안 좋다. 고혈압 당연하죠. 환자는 이 불에 기름 붓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쓰여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이제 우리가 연기를 마시면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은 폐가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해롭죠. 그렇죠. 그런데 네. 폐에서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으로 들어가면 전신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온몸에 암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3종류의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망원인 1등이 암이라고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2등이 심혈관 질환, 4등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이 2등과 4등은 다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금 지키려면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핀다는 것은 자기가 건강하고 싶지 않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나의 몸에다가 담배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네. 나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되죠. 또 그리고 간접 흡연도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간접 흡연은 안 좋은 게 나는 담배 피고 싶지도 않고 담배 피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흡연의 피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흡연하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행위니까 우리가 권하지는 않는데 간접 흡연은 남을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건 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왜 그 원치 않는 사람한테 간접 흡연을 피해를 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간접 흡연도 해롭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슈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전자담배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괜찮나요? 그러니까 네.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딴 거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냄새도 덜 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냄새가 덜 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안에도 다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에 관해서 해야 될 일은 금연하는 것이지 전자담배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담배로부터 완전히 절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남짓 그렇게 흡연을 하셨는데 담배를 11년 피다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편입니까? 아니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금연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네. 담배를 끊으려면은요, 일단은 의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의지라기보다는 동기, 내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동기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건 많이 느낄 거예요. 담배 피워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끊는 이유는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니코틴. 네, 그렇죠. 네.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의지만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될 경우에는 먹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담배 끊는 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그 전국에서 그 금연 클리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약을 무료로 줍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는 굉장히 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드는 것도 다 우리가 그 작업을 해서 한 겁니다. 제가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을 11년 했는데 거기서 계속 촉구를 한 거예요. 이런 금연 치료를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드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무료로 약을 3개월씩도 주고요. 또 끊겠다고 그러면 3개월 더 연장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혜택을 꼭 보셔야 됩니다. 또 모처럼 고향에 오셔서 건강검진센터 도내 한 병원의 이제 센터장님으로 우리 서운관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네. 우리 도민들은 이제 몇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큰 병을 얻게 되면 이제 물론 암이겠죠. 네, 네. 명의를 찾아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 쪽에 이제 수도권 빅5 병원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되는데 사실 저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 명의 얼굴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네. 학회 다니시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할 뿐이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뭐 모든 것을 다 그 똑같이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 우선 그 전라북도 지역에도 대학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도 그 훌륭한 의사들이 다 의료진과, 있어요. 네, 그래서 시스템. 그 사실은 그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지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전라북도 안에도 이미 암도 그 치료 센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분한테도 훨씬 좋죠. 가족들한테도 맞아요. 좋고 본인한테도 좋고 네. 시간도 아낄 수 있지 시간이면 않습니까? 돈이며.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아주 그 질병에 따라서 아주 희귀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희귀질환. 할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워낙 한 해에 뭐 수천억의 돈이 의료비가 이제 네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네네.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리 지역에도 이제 훌륭하신 또 명의 분들이 네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신뢰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갖잖아요. 네네. 운동도 하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은 뭐 드시는 거 혹시 뭐 멜라토닌이든 뭐든 요즘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드시고 하십니까? 일상에서 건강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비타민조차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비타민 결핍 환자가 아닌데 뭐하러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아주 크게 잘못된 게 있어요. 비타민은 먹어주는 게 좋다는 아주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네.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하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결핍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을 먹어줘야 된다는 아주 잘못된 신화가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네. 먹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걸 전부 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먹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데 다 불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 먹는 게 해로울 가능성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언제나 해롭습니다. 과잉 섭취. 그렇죠. 네. 뭐 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요. 다 그렇잖아요. 많이 하면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결핍도 아닌데 자꾸 막 혼자 막 계속 먹잖아요. 당연히 해롭습니다. 특별히 드시는 건 없으신 당연히 모양이네. 없죠. 그냥 운동하시고. 밥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류 섭취가 불필요하게 많아요.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고 또 알맞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게 병이에요. 요즘은 너무 과잉 섭취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알맞게 먹고 나머지는 많이 걷고 그게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정 갈등 전만 하더라도 의료 어떤 서비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검진 제도도 잘 돼 있는데 네네. 암 검진도 좀 그 규칙적으로 제때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이제 암에 있어서 제가 암센터 원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암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암에 안 걸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암 예방에 대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것이 암 검진입니다. 왜냐하면 조기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다 진행된 뒤에 가서 아무리 좋은 명의 찾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암 검진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조기에 찾아내면은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암 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암 검진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남자는 두 가지입니다. 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여자는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유방암하고 자궁암이 추가돼요. 그래서 여자는 두 가지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암에 대한 게 있는데 간암은 B형간염과 C형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간이 안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은 간에 대한 것도 조기 검진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짧은 거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나머지 암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암 검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제가 한 번 정도라도.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위암의 경우에 위암을 이제 그 아주 일찍 발견하게 되면은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점막하에 그 암이 있을 때는요 내시경을 해가지고 그 점막을 긁어내는 것만으로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한 번을 해서 완치가 된다는 거죠. 위를 잘라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초기에 찾게 되면. 근데 조금 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기 위암이라고 해서 위를 절제를 합니다. 근데 위를 절제를 하지만은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그 항암 치료를 당한 사람이 알지만은 정말 너무 끔찍해요. 항암 치료는 어떨 때는 수술보다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하죠. 네, 그런데 예. 그 조기 위암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위를 절제는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를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도 더 진행이 되면 또 사망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얼마나 그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를 중요하다. 알 수 네.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또 8대 원장님을 하셨기에 또 금연하고 하여튼 암 예방에 대해서는 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네, 또 힘주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요. 우리 도민들 건강 위해서 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하죠. 예, 수분 섭취하시면서 야외 활동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